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일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히 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서울 내 예정된 대형 오피스 공급이 없는 상황이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뚜렷한 제도 개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자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나들이 외출이 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한번 외출하고 들어오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신다고 해요. 네, 오늘도 꽃가루 지수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하시니까 굳이 외출하시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1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D1 리얼TS의 조범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들 가지고 계세요.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를 지금 팔아야 될지, 또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으신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1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성남시 일에요. 네. 네, 자연은 내면 이편하는 수당이거든요. 네. 네,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네,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시청자님? 네, 거주는 안 하고요. 네, 1주택 상황이신 거죠? 1주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례 자연은 레미안 이편한 세상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도 여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자, 위례 자연의 내면 이편한 세상. 네네. 요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어이구, 그러면 분양 받았을 때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랐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뭐 여쭤보신다는 거는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예. 그 중앙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쪽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일회성이 들어온다 그래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네.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갈아타는 게 어떤지 예.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런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격도 오르고 또 네. 위례 신사선이죠. 위례 중앙역. 네. 중앙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네. 이거 지금 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일단은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네. 자, 위례 신도시는 저는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이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신도시가 바로 위례 신도시예요. 네. 왜 그러냐? 서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이제 송파에 맞닿아 있고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단지 좀 아쉬웠던 게 교통이 좀 불편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위례 신사선을 앞으로 만들어서 강남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위례 자연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위치가.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좀 딴 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좀 보면 어떨까? 좀 이런 갈아타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제가 뭐 다른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뭐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재건축, 재개발, 뭐 작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도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 서울에 뭐 새 아파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자, 위례도 마찬가지로 이 분양가가 한 4억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 가격이 뛴 그런 지역이 위례거든요. 네. 그만큼 신규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자, 그래서 신규가 좀 많이 뛰었는데 이제는 재건축 내지는 뭐 재개발 이런 거 많이 활성화 시켜준다니까 네.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 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이런 고민을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신규 아파트 있죠? 네. 이 신규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안 오르고 좀 이제 소폭, 보합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레미안 이편한 세상은 미래중앙역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위례 자체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위례가 바로 뭐 위례 중앙역,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몇 블럭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한 2블럭 정도. 네. 네. 근데 바로 밑으로는 한 블럭만 내려가면 바로 남위례역이라고 8호선 역세권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네. 예, 8호선을 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8호선 쓸 수는 있는데 강남 가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이 트램 혹시 뭐 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트램은 지금 뭐 이렇게 착공에 들어간다고? 예, 착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자연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역세권은 아니지만 트램 노선을 타면 충분히 8호선도 마찬가지고 위쪽에 위례 신사선도 마찬가지고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바뀌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트램 노선이 한 4, 5년, 5, 6년 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언제 착공이 되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작년 말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앞으로 2년 후 정도 되면은 개통이 될 예정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이런 호재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위례 신사선 있잖아요. 네네. 위례 신사선도 올 말 정도의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2025년 내지는 26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특정 역세권 단지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위례 있잖아요, 위례. 네. 위례 자체가 강남 가기가 편해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트램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단지들도 따라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내 아파트가 그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네. 트램 노선 역세권 쪽에 트램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위치해 있다. 또 네. 8호선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예. 추가적으로 복정역 역세권에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업무타운 뭐 이렇게 개발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이쪽에 복정역 역세권에 복정 스마트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업무타운이 앞으로 추가로 또 들어와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굳이 지하철 안 타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갈 겁니다. 예. 자, 이런 업무 시설도 들어서고 미래 이 신도시가 가장 입지는 좋았지만 가장 취약했던 이 교통 요소가 네.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네네. 위례 신사선 올 말에 착공 들어가면 또 소폭 더 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규 단지라 할지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위례 신사선도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들이 할지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다. 자, 그러면은 굳이 갈아타기 하실 필요 없이 네. 이런 위례 입지 좋은 위례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를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아, 예.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위례 신도시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뛸 수 있을까요?라고 본다라면 위쪽에 이 송파 쪽에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네. 헬리오시티하고 좀 비슷한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는 입지예요. 예. 여기 업무타운도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 금액대 좀 비슷해졌다 싶을 때 그때 이제는 좀 팔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남들 다 재건축 사러 들어간다, 재개발 네. 사러 들어간다 할 때 네. 내 아파트는 그래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굳이 갈아타지기 하지 마시고 더 보유하십시오. 네. 예, 이렇게 결론 아유. 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통 호재나 업무타운 등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매도 시점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하단의 번호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말씀 나눠볼까요? 지금 저는 일산 쪽에 살고 있고요. 네. 여기 일산 동구 중산로 70에 그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거주 중이고 이제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요거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하고 네. 이제 갈아타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삼성 쪽이다 그쪽을 좀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있으실까요? 네, 삼성의 그 동산동에 그 22단지 호반이거든요. 네, 호반 아파트. 네, 22단지요. 네. 지금 일산에 거주 중이세요. 아파트 이름이 네, 센트럴 아이파크고 이제 거주 중이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삼성 호반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이주하시면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몇 평형대 거주하고 계세요? 34평이요. 예, 요거 거주하시는데 좀 이 갈아타기를 좀 고민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삼성 쪽에 있는 지금 아파트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갈아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맞아요.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삼성 쪽을 보신 이유는 있나요? 따로? 아니요, 뭐 이제 이 근처에서는 좀 이쪽이 다 구축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도 조금 신축 쪽에 살고 싶고 또 서울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쪽이 그쪽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조금 더 가깝고 비교적 이제 새 거다 보니까 삼성 쪽을 좀 보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경의중앙선 이 풍산역이죠, 풍산역. 네네. 그 풍산역 위쪽에 있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좀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일산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기 신도시 뭐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재건축에 대한 뭐 특별법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일산 동구라든지 서구 쪽, 특히 이제 일산 서구 주염역이라든지 대화역 역세권 주변 지역들 굉장히 좀 핫해요. 네네. 거기에 있는 30년 차 아파트들 있죠. 이제 30년 차를 바라보는 오래된 아파트들. 네, 지금 그 주염역 역세권에 있는 이 30평형대, 동평형대의 노후 단지들이 지금 현재 8억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30평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 풍산역을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요즘 호가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한 8억, 그러니까 한 8억 3천에서 8억 5천 정도? 그렇죠. 이제 8억대 이제 중반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주엽동에 있는 30년 된 애들하고 요거는 좀 비교적 새 거잖아요. 입주된 지 지금 한 4, 5년 정도 됐나요? 네, 4년. 예. 네, 4년. 네. 그럼 굉장히 신축이고 여기는 구축인데 금액대가 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재건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물론 속도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들 전체적으로는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어떤 해법을 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신규 아파트가 아니고 어딜까요? 구축 아파트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신규 아파트 특히 입지가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이런 그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보다는 3호선 라인에 있는 이 구축 단지들을 더 많이 눈여겨 볼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쪽으로는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아무리 내가 새 거라 할지라도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하고 그러지 않은 지역들을 나눠지면서 이쪽으로는 수요가 많이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매도하셔가지고 어디든 갈아타기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는 좋다라고 봐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보신 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는 이제 3호선 역세권이에요. 네. 그죠? 삼송역을 쓸 수 있는 그 네. 삼송 지구에 위치해 있는 여기가 호반 베르디움 22단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네, 네. 딱 보니까 이거 새 아파트고 옆에 뭐 스타필드 해가지고 뭐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그죠? 네. 삼성역도 쓸 수 있고 나름 새 아파트고 그래서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 몇 평형대 보셨어요? 네. 여기도 30평. 30평형대. 네. 그러면 대략 여기 30평형대면 한 9억 정도 시세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네. 예. 자, 그래서 9억 정도면 이거 30평대 여기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삼성역은 호재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이 삼성역 쪽으로 이제 올 계획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당선 계획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뭐 이제 신분당선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그럼 2단계는 어디까지라면 용산역까지예요. 신사역에서부터 앞으로. 근데 여기가 아직 뭐 착공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착공 들어가도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한 4, 5년 후에 여기가 얼추 개통이 되면 그때 3단계가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그러니까 이 호재를 기다리고 여기를 좀 들어가서 좀 기다린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제 신규 아파트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이런 이제 교통 호재보다는. 네, 근데 네.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은평구 있잖아요. 은평구. 네. 은평구에 있는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또 연신내역이나 이런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 현재 11억에서 12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네. 30평대가. 그러면 삼성지구가 9억에서 한 10억대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딱 적당한 금액대입니다. 여기가 더 뚫리면은 밑에 있는 뭐 구도심 쪽이 올라주고 홍제동이 또 띄워주고 또 은평구 쪽이 띄워줘야 여기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더 상승하기에는 은평구 쪽이라든지 홍제동 쪽에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신규 아파트가 좀 나오는 시기 때 좀 가격이 따라붙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신축 들어가서 살면 참 좋긴 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살기도 좋은 동네에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쪽에 보면 혹시 행신동하고 화정동 아세요? 그럼요. 예. 여기 3호선 라인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대곡역하고 이렇게 화정역하고 네, 네. 이제 경의중앙선이 위치해 있는 여기 화정동 그리고 이제 행신동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구축이에요. 네, 네.
물론 살기는 더 좋습니다. 여기는 뭐 예전 30년 전부터 조성이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편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네. 재건축 해준다는데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애들 봐야 되겠죠? 네. 자,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일산 쪽은 너무 머니까 서울에서 나는 서울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화정동 일대나 행신동 일대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나 여기 대곡역이 이제 앞으로 여기 GTX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이 2개 노선인데 GTX에 여기 대곡 소사선까지 합하면 여기가 4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역세권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잡혀서. 네. 그럼 여기에 신규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신규 아파트가 지금 킨텍스역에 있는 한 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킨텍스역의 역세권에 이 주상복합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30평형대가 15억에서 16억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대곡역 역세권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여기 얼마 정도 할까요? 거기는 거의 뭐 거기도 15억에서 20억 그렇죠. 사이. 최소한 비슷한 금액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여기도 뭐 15억에서 16억대가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화정동이나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은 가격대가 정말 뭐 한 8억대 정도 하는데 네.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지역들인데 12억? 12억에서 13억 정도 뭐 못해도 네. 그 정도로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뭐 지금 25평짜리가 30평짜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건축이. 네, 네. 그럼 6억짜리가 13억, 14, 뭐 12억에서 13억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거의 배가 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이런 지역들 쪽으로 좀 저는 오히려 선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지금 네, 지금 대곡역 그 바로 옆에 예, 그 두산하고 뭐 이제 그쪽에 또 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지금 시세가 한 11억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입주는 올 뭐 9월에서 12월 예. 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어떤가요? 여기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역사권 쪽 대곡역에서 네. 지금 현재 대곡역 주변 지역은 다 허벌판이잖아요. 허벌판. 네, 네, 네. 근데 유일하게 딱 맞닿아 있는 아파트들이 딱 여기 라인에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에 지금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11억대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대곡역 역세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음. 특히나 여기가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대곡역 역세권이 상업시설도 들어서고 업무시설도 들어서고 이런 복합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5억대 하면은 이 같은 지금 역세권 라인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 비슷하게 가겠죠? 네, 네. 비슷하게. 그래서 11억대 정도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유가 되시면 여기 새 아파트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요 GTX가 한 2년 후 정도면 개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역이 분양이 시작되겠죠. 그때 정도 되면. 네. 자, 그 시기 때 가격대가 이제 무럭무럭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아. 자, 그래서 네네. 삼성은 뭐 하락 여지는 없지만은 상승할 네. 수 있는 호재들을 보려면 좀 길게 봐야 된다. 이게 좀 아쉽잖아요. 신축이라는 네네. 장점은 있지만. 음.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신축이긴 하지만 여기는 비교적 더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뛸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한 1, 2억 정도 더 붙이더라도 저는 대곡역 역사권 쪽을 저라면은 대곡역 역사권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한 곳만 예, 더 여쭤보면 짧게 안 될까요? 짧게 답변 네네. 드릴게요. 제가 그 경기도 그 수원시 팔달구에 예. 우만동에 그 예. 주공 아파트 하나를 보고 있어요. 예. 네, 우만주공 1단지라고.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신분당선 뭐 지나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쪽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떤가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서 전세는 살고 네, 네. 그쪽에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이제 GTX 호재로 오면서 GTX 역세권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도 확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신분당선 역세권이나 내지는 뭐 GTX가 들어서는 수원역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이 막 오르니까 네. 주변에 이제 노후 단지들이 살짝 따라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많이 따라붙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네네.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면 주공 5단지라고 그러셨죠? 아, 우만 우만 주공 5단지 1단지. 같은 몇 단지요? 1단지요. 1단지. 1단지. 네. 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네. 재건축하고 환경은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들이 재건축이 돼서 완성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한 10년 걸리겠죠. 10년 걸리겠죠. 여기는 네. 몇 년 걸릴까요? 대곡역 역세권은. 아, 거긴 한 5년. 그렇죠. 어딜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아, 그럼 허나- 대국이 낫겠. 그렇죠. 그 내 집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죠. 아, 거기에다가. 네네.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대곡역 저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주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더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대곡역 쪽 역세권 추천해 드렸습니다. 임장해 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종로에 네, 그 숭인동 243번지라고요. 네, 그 빌라 투룸짜리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예, 그거 2016년도에 제가 분양 받았는데 네, 지금 전세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년짜리 단기 임대를 그때 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기가 다 돼가지고 요거를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월세로 전화해서 월세를 좀 받을지 좀 고민돼가지고요. 네,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2016년도부터 종로 숭인동에 있는 243번지 빌라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동묘 압력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금 투룸 다세대 주택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가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십니까? 뭐 시의 차익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수익형으로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갔어요. 예, 시의 차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할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이 수익형이냐 내지는 차익형이냐에 따라서 여기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동묘 앞 여기에 지금 이 1호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로라든지 우리 그 구도심 있죠? 업무타운. 네.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이런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룸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굉장히 수요자가 많습니다. 특히 네. 이 구도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룸이라든지 투룸, 뭐 원룸은 좀 많을 수 있는데 1.5룸 이상, 투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가 부족하고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귀한 이제 평형대인데 그래서 아마 임대사업자 운영하면서 뭐 세입자 놓기에는 되게 편했을 겁니다. 근데 네네. 공실도 없고 실제로 앞으로도 여기 지역이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가져가더라도 꾸준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으로는 아주 알맞은 지역이에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익형은 뭐 이런 지역들 뭐 중심지에 대한 출퇴근이 편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네. 차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가 시의 차익이 나려면 딱 하나입니다. 허물려야 돼요. 네. 개발이 돼서 허물려야 되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상업지로 지금 형성돼 있는 지역인데 최근에 이 공원 주변 쪽 이 라인, 저 빌라 바로 옆에 그 큰 길가가 조그마한 길가가 하나 있는데 이 길가가 지금 현재 풍물시장이나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 막 형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가들이 막 이렇게 형성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개발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여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으로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발 계획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시장에 있는 이런 아주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네네. 지역들을 정리해서 가자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임대사업자 4년 끝났고 좀 뭐 거주주택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요거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당장 뭐 말소 대상은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더 가져가면 거주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네요. 네네. 예. 그러면 1년 정도 후에 이거는 요 임대사업자는 이미 만기가 됐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네. 오히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핫한 지역들 위주로 좀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정리하고 한 뭐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남는다라고 한다라면 저 여기 월세로 전환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용산 쪽은 조금 어렵더라도 아직 용산 쪽에서도 개발 얘기가 없는 지역들 내지는 강남이라든지 또 한강변 일대 있잖아요. 네네. 한강변 일대 뭐 자양동이라든지 또 양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금액대예요. 근데 아직 이런 지역들이 개발에 대한 얘기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발을 계속 구역 지정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입지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또 이제는 뭐 새로운 개발 방식이 나오면서 노후도가 조금 아쉬워도 이제는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네네.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 1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셔가지고 그런 재개발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차익 목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예. 아, 자, 설명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갈아타게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만기 시점에 맞춰서 이 상급지로 이동하실 수 있는 지역까지 콕콕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항상 지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고 싶으시고 또 투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직접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출범할 계획인데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개발 계획들 그리고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위 때는 좀 하기 어렵고 출범이 확실하게 돼서 그 이후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출범 이후에 빨리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느리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이 변화가 각기 움직여질 건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하겠다 어떻게 했다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에 좀 빨리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떤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점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깊은 대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단의 번호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뒷번호 1095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네, 인천시 소래 LH 4단지 아파트 25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매수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바로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크게 이제 3개 노선이 있는데 바로 인천대 입구역과 또 인천시청역 그리고 부평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이 인천대 입구역은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좀 위치해 있고 또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인천시청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저렴한 금액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GTX 역세권 쪽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 쪽으로 가시는 게 투자 목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천시청역 역세권 쪽을 추천해드리면서 당장 소래 LH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저평가된 지역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뒷번호 3009번 쓰시는 분입니다. 네, 수원 센트럴타운 1단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요. 이거를 매도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GTX 호재가 들어서면서 수원역 역세권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확정이 되면서 신분당선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계획이 확정이 됐을 뿐이지 뭐 아직 GTX 이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거나 또 개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추가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또 개통이 되면 더더욱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GTX 역세권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좋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살펴볼게요. 자, 1647번 쓰시는 분입니다. 강서구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21평형 보유 중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타이밍 여쭤볼게요. 네, 입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진행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는데 자, 입지로 따지면 바로 뒤쪽에 마곡지구가 형성돼 있고요. 9호선 역세권입니다. 거기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 조망까지도 나오는 단지거든요. 자, 새 아파트로만 바뀌게 되면 더더욱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올랐다 치더라도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더 궁금한 점은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마포구 합정동 마포 한강 푸르지오 2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 네. 갈아타는 게 나을지 고민이 좀 많아서요. 네, 지금 1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 네. 네. 마포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2차 아파트 거주 네. 중이신데 네, 갈아타도 네. 되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네,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네. 이 마포가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푸르지오 네, 아파트네요. 네. 요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입주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된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주변에 뭐 쇼핑몰도 있고 굉장히 네. 뭐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출퇴근도 네. 편하고 자,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네. 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시기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고민이신 거예요. 이게 더 네. 오를 수 있을까?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행 차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저 차익 네. 실현을 하시고 예, 그러고 예. 나서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좀 더 네. 상급지 지역으로 네. 갈아타시기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뭐 앞서서 거주하기 참 편한 그런 네.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고 굉장히 귀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신규 아파트 이 아파트가 더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주변이 좀 변화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합정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망원동이라든지 한강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거지로 좀 이루어져 있고 이 전략정비 구역으로 진행됐던 개발들도 얼추 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주변이 많이 변하고 거기에 아파트도 최근에 뭐 재건축 리모델링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자, 이런 주변 지역이 좋아지면서 내 가지고 있는 주택도 변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상급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상급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느냐? 상급지가 될 곳을 보셔야 돼요. 네. 자, 거기가 어디라면 저는 그 바로 여기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예. 용산 있죠, 용산. 네. 용산 쪽에 보면 효창공원 압력이라고 있어요. 네. 예, 거기 이 지역에 뭐 동원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푸르지오 2차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이 용산이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맞아요. 여기 업무타운 들어선다, 뭐 공원도 네. 들어선다, GTX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또 재개발 호재도 많고 예, 또 이 예. 도원 삼성 내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이 막 진행돼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도 용산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용산이 강남처럼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런 개발들이 진행돼서 강남처럼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 나도 이제 새 거가 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더 뛸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푸르지오 2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네. 더 많이 뛸 수 있는 용산권 쪽, 또 상급지가 네. 될 수 있는 용산 쪽으로 좀 옮겨오시고 예. 거기서도 리모델링 호재를 볼 수 있는 도원 삼성 네. 레미안 요 단지 제가 네. 추천드릴 테니까 네, 이쪽으로 네. 갈아타시게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곳도 좋지만 네, 상급지가 될 곳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네, 지금 강동구 고덕동에 고덕 네. 아남 아파트 18평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 네. 네, 계속 가져가도 될지 상담 드리려고요. 예. 네, 투자 목적이시면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 지금 2주택 네. 상황이신 건가요? 1주택이고 네, 1주택 상황이시고. 예, 네. 사업 초반에 매수해서 지금 임대 중이거든요. 전세 3억으로. 근데 현금 네. 6억으로 갈아타기 투자가 나을지 더 보유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고덕동 아남 아파트입니다. 18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매도를 네. 해야 할지 또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네, 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덕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 네. 자, 이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단지예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데를 좀 가볼까 한 여유 자금 6억 정도 나오니까 조금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볼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새 아파트 될 때까지 더 보유하십시오.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고덕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명일역하고 고덕역 사이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단지인데, 자, 우리가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군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교통이 좀 아쉬웠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5호선도 쓸 수 있지만 앞으로 8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8호선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고요. 또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이제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호선, 8호선, 9호선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교통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딱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덕 비즈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팔까 네. 고민하셨는데 네. 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여기 업무타운이 들어섭니다. 아, 업무타운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기업들만 한 150개 기업들이 들어서는 한 4만 명 정도의 이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업무타운 들어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강남, 한강 이남권 지역에서 자, 업무타운이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교통이 좋은 지역들 따지고 보면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강남, 또 송파, 여의도, 그리고 앞으로 이 고덕동이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비슷한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남 밑에 쪽에 있는 판교 있죠, 판교. 네. 판교 같은 지역들도 이런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교통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특히 이제 강남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 수준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고덕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많이 또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내 거는 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뛰는 것만 구경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것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뛰고 리모델링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신규 아파트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뛸 수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의 호재나 여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시기보다는
요것도 보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잘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뒷번호 6898번 쓰시는 분입니다. 네, 남과자동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도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예, 상암 DMC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저는 이 상암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철도부지 라인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단절돼 있던 이 지상철이 이제는 조금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그 지역에 업무타운과 편의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지금보다도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고 또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한번 들어볼게요. 9829님, 인천시 이편한 세상 시티 부평역. 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이걸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는데 이 GTX 역세권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좀 보신 거거든요. GTX 허재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신 건데 실제로는 1인 가구가 많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업무타운이 있고 편의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지역 안에 오피스텔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업무타운이라기보다는 서울 경기권의 이 GTX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보다는 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업무 중심 쪽으로 좀 방향성을 선회하셔가지고 그쪽에 오피스텔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직접 1: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고민 상담하면서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갈아탈까,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생방송에서 연결 안 되신 분들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고민들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만나셔서 이런 고민들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연락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처 궁금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시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부동산 궁금증 있으시면 하단의 번호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